네, 원광님 안녕하세요. 네. 예, 벌써 중용 7장이네요. 네. 예, 오늘 7장, 8장 또 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자활인계활여지로되 구이납저 고화감정지중이 막지지피야하며 인계활여지로되 태코중용이 불능기월수야니라 중용제8장이라 자활모지위이냐 태코중용하야 득일선적 권권복응이 불실지은이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가로되 말하기를, 그 말이죠. 말하기를 내가 안다, 내가 뭐 잘 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도 지혜지자다. 예. 내가 지혜롭다, 자칭 자기가 말을 해도 가만히 행동을 한 것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다 내가 지혜롭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몰아가지고 고학함정지 중에, 고학함정은 이제 그야말로 함정이에요.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네. 또 덫으로 뭐 새 같은 걸 잡잖아요. 그 말은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말이요. 막지지피하며 피할 줄을 알지 못해요. 이제 못할 막자예요. 그걸 잘 슬기롭게 피해야 되는데 피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피할 줄을 알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제 자칭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피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인계활여지로되, 사람들이 다 가로되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번 중용을 선택했으면, 중용이 좋은 걸 알고 안 좋은 것인 줄 알고 이제 택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그걸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래 못 가지고 있더라. 능히 기월도 지키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월은 한 달 말이에요. 한 달도 못 가더라,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한 달뿐만이 아니고 중용을 택했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데, 겨우 한다고 해봐야 한 달도 지키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괜찮은 지혜겠죠. 이어서 8장에서도 지혜가 나오는데요. 예. 자활, 여기서는 이자는 돌회자죠. 예. 돌아온다, 뭐 회춘한다 할 때 회자인데, 여기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공자 제자, 공자께서 가장 최고로 인정한, 첫째로 인정한 제자 이름이에요. 그분이 아내예요? 아내. 예. 아내라고 할 때 아내. 근데 그 회자인데 그 양반 함자가, 이름자가 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유명한 분의 이름을 바로 안 부른다고 해서 뭐로 읽어. 예. 아무개 할 때, 예. 뭐가 아무개 못자거든. 그렇게 읽거든요. 회지위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원칙은 위대한 양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른다고 해서 자활 모지위있냐 태코중용하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사람 됨됨이 중용을 선택을 하면 태코중용하야, 중용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가지 선을 얻으면, 뭔가 하나의 좋은 점을 얻으면 그 말이죠. 권권복응이 불실지은이라. 근데 이자가 주먹권자죠. 예. 권투할 때 주먹권자인데 여기서는 주먹권자가 아니고 잘 받들어서 간직한다는 뜻으로 써요. 받들어서 간직한다. 여기 이자도 옷복자인데 예. 여기서는 이자는 가슴자예요. 가슴에 잘 간직한다는 뜻이라. 가슴 깊이 새기고 간직한다는 뜻이라,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선을 얻으면 가슴에다가 잘 간직을 해가지고 잘 받들어서 가슴에다 잘 간직을 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더라. 이 양반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저 앞장에서는 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한 달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한번 선을 얻었다면 이게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더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현이의 이제 그 훌륭한 점을 지금 공자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칭찬도 칭찬이지만은 아무튼 장점을 얘기한 거라니까. 예. 안현이가 이제 공자님이 가장 유일하게 칭찬한 양반이 이 양반이라. 중용에도 보면 많이 나왔죠. 칭찬한 말이. 근데 일찍 죽었어요. 공자보다 일찍 죽었어. 공자님이 상당히 총애하는 제자였네요. 총애한 제자들. 일찍 죽어서 죽으니까 죽은 뒤에 말도 못하게 통곡을 했어요. 그저 7장 했죠. 먼저 6장 했잖아요. 예. 6장에서도 왜 순임금은 크게 지혜롭다 해가지고 지혜가 처음에 나왔고 오늘 7장, 8장도 다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께서도 지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혜가 사실은 으뜸이니까. 중용 33장의 상당 부분을 지혜 쪽에다가 할애하셨네요.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제가 앞장들은 아직 모르는데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는 지혜를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용의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란다면 성이래요. 성은 뭐냐면 말씀한 변에 왜 이룰성은 자 있죠? 말 한 말을 지키는 거요? 그렇죠. 지극한 정성을 때, 지극정성을 때 성자인데 그다가 정성성자도 되고 진실할 성 그래요. 진실하면 말이 이루어진대.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이래. 그런데 중용 전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은 이런 지혜롭지 못하면 그 성을 지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덕목을 이제 충분히 하려면 이게 성하려면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지혜가 계속 강조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성을 하든 못해. 한다고 해다가도 금방 또 이제 끊기게 되고 지속적으로들 못해. 그래서 한번 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지혜는 예를 들어 왜 우리 사람의 성품 중에 인의, 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 뭐 신까지 붙이면 뭐 신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인의 단세래요. 인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 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측은지심이요? 그래요. 측은지심은. 그리고 의는 뭐냐? 수호지심이다. 부끄러우는 마음.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일을 지가 하면 그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철든 사람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은 철들지 않는 어린 애기들은 부끄러운 줄을 잘 모르지. 그렇지만 성인들은 부끄러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의리심에서 나온 것이고 또 얘는 사양지심이래. 남한테 뭔가를 양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혜지자 지는 시비지심이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래. 근데 어린 애기들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들은 대강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것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라면. 그것이 이제 지혜의 시초인데 이 세상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이제 옳고 그른 것 우리가 공부해보면 사실은 이제 공부라는 게 진리 탐구 아닙니까? 진리 탐구인데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탐구하고 보면 예를 들어 성인들의 말씀은 선과 악으로 출발하죠. 선과 악, 또 다른 말로 하면 공과 사,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장단, 장점과 단점, 크고 작은 것, 다른 것, 정과 또 사가 있어요. 공과 사할 때 공과 사는 사사로울 사자고 정과 사는 사태가 사자가 또 따로 있어. 바른 것과 사태한 것과 이런 걸 구분한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게 지혜가 이제 개입이 되죠. 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밝음 거래. 밝음을 얻는 것. 이것저것 분간할 줄 모르는 건 그건 어두운 것이죠. 쉽게 말하면 멍청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뭐 사리를 잘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건 밝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 사리 판단할 줄 아는 게 지혜죠. 쉽게 말하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선생님 근데 옳고 그런 게
그 어느 시대에는 옳았던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지나고 보면 옳지 않은, 명확하게 옳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시세에 따라서 예. 그 주역이란 말이 이런 말이 수시 변역이란 말이 있어요. 예. 때에 따라서 변화한 것이 주역이래 원래 뜻이. 예.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 진리의 입각에서는 그 시대와 상관없이 그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옳았는데 오늘에 보면 그러고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한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권만 바뀌어도 시비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게 그것은 이제 네. 어떤 법률적인 해석도 다르고요. 법률적인 해석도 있고 네. 그 정권 차원에서 그 보다 이념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 정치 노선 때문에 그렇다니까. 원래 엄격히 이건 저기 옳고 그름을 분간한 것은 엄격히 일정한 건데, 자기들 그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하니까 만날 뭐 옳은 거 옳았다 그렇다 한 것 같지만, 그 사실은 그게 정론이 아니야 뭐다. 그런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게 그렇게 그 바뀌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정치 노선이기 때문에 이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상적인 주제나 관념까지 이렇게 다 정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난감하고 어디를 믿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선과 악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선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과 악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보세요. 출발 지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종이 한 장 차이래. 선과 악의 그 나님도. 시발점은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늘 바뀐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죠. 그게 가치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하고 흐릴 수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혼탁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네. 위급한 상황에 빠져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그걸 잘 탈피한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운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모르죠. 근거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안목을 넓힌 것이고, 이제 그래서 진리 탐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를 하면 이제 알게 돼요, 보통 사람들도.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고사에 왜 세옹지마란 말 있죠. 예. 그분이 그 지혜롭고 아는 분이었어. 그 비록 변방에서 말을 기르면서 생계를 그 양반은 그 생업이 말 기른 거라. 예. 그 말 길러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학문을 많이 했던 같이 사리에 꿰뚫은 분이라. 그 양반은 그러니까 행 뒤에는 불행이 있고 불행 뒤에는 또 행이 온다는 것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리듬이라고나 이걸 보고. 예. 그건 기복이. 예, 그 사이클이죠. 사이클. 예. 그것이 있는 걸 명확하게 양반은 아신 거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렴풋이 짐작은 해도 코앞에 막 전개된 것만 된 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조금 긴 호흡을 못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께서는 평생 사사삼경을 공부하신 분인데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어떤 기복 같은 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나 개인적인 거? 그렇죠. 내 그 심령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영감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감을 이제 감지한 사람이 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데, 나도 이제 그 수행이 현찮을 때는 감지를 못했는데 이제 많은 좀 오랜 수행을 좀 하다 보니까 감지가 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미래가 보여.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할까요? 청학동에서
이제 애기들 가르치고 있을 때 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인 시절이라. 아, 예. 당선이 됐는데 예. 아직 취임을 안 했잖아요. 예. 이제 당선인 시절에 이제 자기 서울 삼성동에 이제 집에 있을 때라. 예. 취임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라. 예.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청학동서 보니까 예. 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미래가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성명서를 하나 썼어. 예. 내용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조용히 소리 없이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이지 국가 전면에 나서서 뭐 나라를 경영한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다. 안 된 이유를 내가 그 조목조목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예. 당신이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 하게 될 건데 분명코 하면 당신 개인도 불행해지고 나라에 재앙이 온다. 그런 내용으로 내가 성명서를 작성을 했어요. 아,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느껴진다니까. 그럼 선생님 이번 대통령 내 말 들어봐요. 느껴져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예. 삼성동 주소를 알아가지고 보냈어. 아, 대통령 당선자한테요? 당선인한테 보냈어. 띄웠더니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내 말 들어봐. 내 눈에 보인 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보냈더니 그 모르는 사람이 편지 모르는 사람 이름 아니요. 예. 그러니까 수치 거부해가지고 발리가 왔어. 발리가 왔길래 이걸 뜯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예. 그때 대학생들이 한둘이 있었어요. 예. 대학 졸업하고 와서 공부한 학생들이 한둘이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이걸 컴퓨터에 올리라 그랬어. 그래 올렸어. 예. 올리니까 한나절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보고 막 이제 내 말에 찬동원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막 댓글을 달고 그러더만. 예. 근데 한나절 정도 그 글이 있었고 예. 뒤에 사람이 뭔 글을 또 올리면 이거 인터넷에 넘어가 봅니다. 아,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버려서 이제 많은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성명서가 내가 지금 어디 저 책 속에 들어있을 건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걸 써준다, 그런 걸 보낸다고 해서 박근혜 씨가 그걸 봤다고 해서 내 말대로 흘리는 만무하죠. 만무하나 내가 보는 바가 그렇고 소신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다니까. 밤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닭이 울잖아요. 예. 남이 듣든 말든 자기가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고난 사명이 그래서 닭이 우는 거라. 그러듯이 나도 그렇게 보이길래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기 그렇지. 때문에 내가 그런 성명서를 작성하고 보낸 거라니까. 예.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청학동에서 내 심부름하던 그 청년들이 처음에 올릴 때는 그 두려워하더라고. 왜 훈장님 이런 걸 올립니까? 피해 두렵죠. 예, 불이익을 받게 된뒤 잘못하면 왜 이런 걸 올립니까? 올려 괜찮아 올리라고 했어. 요즘은 뭐 개방된 사회니까 괜찮다 올려라. 요즘도 별로 좋진 않아요. 맞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잡아갈 수도 있어. 안 봤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박근혜가 저렇게 탄핵을 당하니까 글 올린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이제 여기 청학동 나왔잖아요. 예. 훈장님 그때 그 글을 올리라고 해서 우리는 좀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전개되고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어째 훈장님 어떻게 그렇게 그 성견지명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영감이 있을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에 태양이 예. 얼마나 영롱합니까? 태양의 빛이 대낮이면 온 지구촌 전체를 밝혀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밝은 태양도 구름이 끼면 빛을 발휘 못해. 예. 그렇죠. 구름 위에 있어봐야 소용없고 구름 밑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제 성인들도 그렇게 성인들은 뭡니까? 밝은 지혜를 얻는 것이 성인들이거든. 그런데 성인들도 360을 이제 밖에 밝으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쩌다 하늘에 구름 끼면 뭐 어둠 캄캄한 것처럼 그런 때도 들어 있대요. 우리는 나도 뭐 항상 이렇게 뭐 초롱초롱하게 밝은 건 아니고 이제 보통 때는 그냥 몽롱하지만은 어느 때 이제 촉이 올 때가 있어. 명감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명감이 올 때가 있다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여. 이번 대통령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이번 대통령도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는가 모르는데
그런데 난 이 대통령을 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지지하고 옛날에 촛불 막 시위 한참 열릴 때 나도 거기에도 한두 번 참석하고 그래 봤어. 사실은 그래서 가 쓰고 그래서 마침 내 아는 분이 거기에 초상에 나가지고 초상집에서 한 3일 있을 때라. 그래서 마침 이제 한두 번 참여를 했는데 아이고 가서 쓰고 갔는데 어찌 인파가 그냥 밀집이 돼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절실한 마음으로 가셨네요.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갔지만 내 가시 부서질까봐 힘들었다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취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날 보고 물더라고. 문 대통령 이제 전망을 물어. 어쩌겠냐고, 미래가 어쩌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물길래 어느 내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고목 생화란 말이 있다니까. 고목에 꽃이 피었다. 그 주역에 있는 말인데. 그 말씀 몇 번 하셨죠? 그 지난번에 한 번 했죠. 고목에 꽃이 피었다는 말이 있는데 고목 생화와 같다. 내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제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기를 나도 바라지만은 사실은 모르시니까 그런 좀 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고목에 생화하니 하가구야리요. 태풍 대과 깽가 대과 큰 대자 지날 과자 대과란 배상이 대과란 이름이라. 그 대과란 건 좋지 않거든. 아까 왜 중용에서 말하면 왜 지나친 거 있고 모질한 거 있잖아요. 지나친 것도 못 쓰고 모질한 것도 못 쓰고 중용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풍 대과 꾀에 그 말이 나와. 고목의 생화하니 고목의 꽃이 피니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풍 대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풍 대과는 그 이제 꾀 이름이라. 태꾀가 있고 풍꾀가 있어. 제 주역 책이 있는데 하나 가져. 제가 잘 몰라서. 태풍 대과 하면서 건곤존농 수성사 피소 추계 유태비 동인대유 겸예수 고인관에서 박봉만 대표비 대과감리 30회 상경 가져요. 상경. 상경이요? 여기 상경. 거기 없고 저 중경 3권이죠? 아니요, 상경, 하경, 그다음에 개사정. 그럼 상경이 있어. 태풍 대과 꾀가 꾀 이름이 태풍이 이런 게 진짜 꾀 아니요? 가만있어 내가 제가 찾아봐도. 여기 태풍 대과를 찾아봐. 택은 이게 택이고 이게 태고 풍은 이게 풍이라. 요 꾀하고 합하면 태풍 대과가 있거든. 근데 여기 찾은 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나왔을 것 같은데. 태풍? 택이요. 태가 택으로 나와. 태풍 대과. 택수곤 말고 태풍 대과 꾀가 대과 꾀가 어디 있어? 택천괴. 택천쾌? 택천쾌. 그건 앞에 거인데 뒤에 거인데 앞에 있어 앞에. 이 하경. 대과 꾀가 요거 어디 있어? 요거 어디? 태풍 대과 631. 이 괴가 있네요. 그 괴가 있어. 631. 삼리 대과감리 30비.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태풍 대과. 원래는 이게 괴상이 이게 태괴고 밑에 괴는 풍괴라. 근데 태를 택이라고 그러고 이제 밑에는 손괴인데 손을 풍이라고 그래서 태풍 대과인데 대과는 뭐냐면 크게 지나친 거예요. 근데 지나친 게 이제 안 좋죠. 크게 지나친단 말이 뭔 말이죠, 선생님? 근데 중용에 입각하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과한 거. 여기 과자가 지날 과인가요? 이 허물과자도 이 자가 허물과자인데 지날 과자라 이거는. 과하다는 뜻이야.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선생님께서 이 괴가 나오셨어요? 아니 그때 물은 뒤에 그 생각이 이제 영감이 떠오르더라니까. 이 괴가 바로 떠올리셨다고? 이렇게 괴를 보신 게 아니고? 합뺀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영감이 태풍 대과께에 나오는 말이 그 고목생화니 하가구야리요 그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태풍 고목에 꽃이 피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뒤에 나와.
봄비가 줄줄. 여기 고향 생활하니 하가구야 하려고 그랬죠. 예. 마른 양이 예. 꽃이 피었어. 예. 근데 어찌 가요 오래 가리요 오래 못 간다 그 말인데 그리고 늙은 저 부인이 예. 젊은 저 사내를 만났어. 예. 그러니까 이건 추한 일이다. 그 추한 행동 아니요. 남녀가 청춘 남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이제 축하해 줄 일인데 예. 늙은 이제 할머니가 젊은 총각을 만나면 이제 늙은 할머니는 총각 만나서 이제 좋기는 하겠지. 그냥 남한테는 그 보일 때 그 추운 게 보여. 추운 게. 지역에 이런 말도 다 그런 말도 다 있어. 그게 이제 기륭을 예.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이론을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갖고 이렇게 평을 해놨다니까. 근데 이것이 고향 생활을 내가 고목 생활한 말이라. 예. 그래서 그 말을 한 일이 있어. 그런데 이제 꼭 내가 하는 말이 또 맞아서 저기 문 대통령이 뭐 끝에 불행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걸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좀 어려워 지금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참. 또 이제 호전될 수가 그럼 혹시 젊은 사람 역할을 하는 게 김정은은 아니겠죠? 혹시? 예? 아니 여기서 아까 젊은 사람. 예. 너무 나이 든 사람하고 여기서 고향 생활 여기서 노부 사부 여기서 여기까지 설마 바로 또 김정은이 떠올라서 아니야 남북 간의 저 정상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정치권 내에서 이쪽 정치권 내를 얘기한 거고 남북 간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해서 남북의 전망은 또 달리 달리 또 생각해서 봐야지. 그거 갖고 다 그거 이제 다음 기회에 다 연결해서 말하면 안 돼. 그러시군요. 근데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란 것이 옳고 그른 거 아무튼 대소장단 흑백 우리가 흑백 보면 검은 것도 흰 것도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장님 아니고는 다 구분하기 전혀 쉽잖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흑백 논리에 그 매몰된 경우가 많거든.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 너무 구분하기 쉽고 명확관한데 그런데 그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 한 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어이없겠어. 근데 백을 주제 막 고집한 사람은 그게 뭐 유일하다고 하고 또 흑을 고집한 사람은 그게 유일하다고 하고 뭐 그런 걸 보면 참 웃겨.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웃긴데 아무튼 큰 지혜를 가진 분은 개인이나 뭐 국가나 미래에도 이렇게 호언이 원시한 목을 가진 것이 이게 이제 큰 지혜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큰 지혜는 못 가지더라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아니죠. 우리 보통 사람은 큰 지혜를 그런 큰 지혜는 못 가질지라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옳고 그른 것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좋겠죠. 그런 지혜를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세상이 하도 변화도 빠르고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조그마한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추세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또 주요 괴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그마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괴는 직접적으로 딱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지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저희 같은 소시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의 여지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오늘 7장 8장 하셨는데 또 다음 또 9장 10장 하실 때도 현 사태에 맞게 현재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일 관계가 또 문제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괴를 좀 보셔가지고 와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건 뭐 어디에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한학자로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런 괴가 있으니까 좀 이런 건 유념하고 조심하자 이런 뜻에서 하면은 서로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